진짜 은퇴는 나답게라는 단어를 되찾는 순간이다. 나의 삶에 복귀한다. 1. 서론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퇴직을 하면 이제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해봐야지.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 쉼이 오래가지 않아요. 며칠 길어야 몇 주쯤은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무대였다는 것을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답게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의 리듬에 맞춰 살던 내가 이제 내 리듬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지만 동시에 훨씬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2. 본문 은퇴 이후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일 은퇴는 퇴근이 아니라 복귀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장, 과장, 선생님, 간호사, 엔지니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역할 속에서 보내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모든 직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엔 가벼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황스러워집니다. 이제 나는 뭐지?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직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복귀 선언이에요. 진짜 은퇴는 퇴근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남의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나답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회사의 목표.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기준이 사라지죠. 그래서 처음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즐거운 사람인가? 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직장에서는 늘 회의와 보고로 인간관계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은퇴 후엔 이익이 아닌 의미로 사람을 만나야 해요. 같이 밥을 먹고 웃고 배우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3살에 다시 배우는 인생 63세의 미술학도 김정숙 씨. 김정숙 씨 63세는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숫자와 규정 속에서 정확히 살아온 인생이었죠.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드디어 해방이다 싶었지만 이내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 평생교육센터에서 기초 수채화 수업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이 설레더랍니다. 내가 색을 고르고 내 손으로 그린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지금 그녀는 지역 미술 동아리의 회장입니다. 전시회도 열고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퇴직 전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 하루를 채워요.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거더라고요. 사살의 일을 놓지 않는 용기 58세의 재취업자 이도현 씨. 이도현 씨 58세는 제조업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쉬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몸은 아직 건강하고 일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재취업 문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그는 기술 자격증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결국 1년 만에 전기설비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그는 학교의 시설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함은 달라졌지만 일하는 기쁨은 그대로예요. 다만 이제는 남의 시선보단 제 페이스에 맞춰서 합니다. 이도현 씨는 은퇴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5살의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 60세의 전업주부 박용자 씨. 박용자 씨 60세는 남편의 은퇴와 함께 자신도 새로운 일상을 맞았습니다. 평생 가정에 헌신하느라 나라는 존재를 돌아볼 틈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은퇴한 후 두 사람은 오히려 자주 부딪혔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차이가 더 보이더라고요. 용자 씨는 그런 자신이 싫었대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인생이 모작 글쓰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그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글로 써보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지금 그녀는 에세이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분명 나답게라는 단어를 되찾은 순간이었죠.